매 순간 주심과 VAR 디렉터는 경기를 중단시켰고 의문이 남는 판정으로 90분 경기를 무려 110분으로 만들었다. 11대 9로 싸우는 경기에서 나는 태어나서 본 적 없는 미친 전술을 봤다. 무려 4점 실점한 골키퍼는 평점 9.5점을 받았다.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빅식스.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는 편파적인 판정과 놀라운 전술로 기억됩니다. 토트넘 홈 관중들은 4대1로 경기를 마무리한 현지 시각 밤 11시가 될 때까지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110분 동안 땀 흘리며 뛰어준 선수들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한국 새벽 5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2명이 퇴장당하며 1대4로 역전패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레전드들이 이날 경기를 두고 평생 다시 보기 어려운 놀라운 경기라 칭하였는데요. 레전드들은 어떤 말들을 남겼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토트넘은 이날 전반 6분 데양 클루셉스키의 선제골로 기분 좋은 출발을 하는 듯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캡틴 손흥민도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전반 13분 살을 비수만 존슨으로 이어지는 깔끔한 패스로 왼쪽 측면이 열렸습니다. 첫 선발 출전한 존슨은 그대로 박스 중앙으로 낮고 빠른 중앙 크로스를 보냈고 뛰어들던 손흥민이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간발의 차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죠. 이후에도 엄청난 기세로 토트넘은 첼시를 계속 몰아붙였죠. 하지만 문제는 일찍 찾아왔습니다. 토트넘의 불운은 전반 33분 중앙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퇴장으로 시작됐습니다. 페널티 구역 안에서 상대 공격을 막던 로메로는 공을 바깥으로 차냈고 연속된 동작이 상대의 발목을 타격하는 모양이 됐는데요. 비디오 판독 결과 퇴장이 선언됐고 로메로와 손흥민이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후반 들어서도 10분께 풀백 운명 우도기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토트넘에는 9명만 뛰게 되죠. 후반 중반쯤 선수 교체까지 이어지면서 이날 선발 선수 7명이 사라진 상태에서 경기가 펼쳐졌죠. 후방으로 빠져 문을 걸어 잠글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역습 때 수비선을 중앙선까지 끌어올리는 강력한 압박 축구를 유지했고 놀랍게도 토트넘의 9명의 선수는 3번의 동점 골 기회를 만들어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프리킥 공격으로 기회를 엿봤지만 한 끗이 부족했습니다. 후반 34분 다이어의 환상적인 골은 오프사이드로 취소됐고 손흥민의 슛이 키퍼의 손끝에 걸리며 막혔으며 후반 41분 벤탄쿠르의 결정적인 헤더는 제대로 맞지 않으며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이에 수적 우위를 누린 첼시는 상대의 최후방선을 파괴하는 침투로 3골을 얻어내며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뒷공간을 노리던 첼시의 잭슨은 추가 시간에 버팀대를 꽂아 해트트릭을 완성해 4대1로 끝났습니다. 이에 잭슨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세레머니를 하러 코너로 뛰어갔으나 이때 포체티노 감독의 행동이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은 잭슨에게 자랑스러울 일 아니다. 얼른 돌아가서 경기 마무리 지으라고 하며 얼른 재정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해트트릭을 한 선수는 많은 서포트를 받지만 이날 경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2명의 퇴장과 2명의 부상 등 경기 도중 주전이 모두 교체되었지만 첼시는 경기가 끝날 무렵까지 끌려가는 경기를 한 것인데요. 중앙선까지 올라온 수비라인, 특히나 주전인 반데벤과 로메로가 나간 상태에서도 그 라인을 첼시는 경기 끝나는 직전까지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날 풋볼 런던의 평점 측정이 놀라웠는데요. 한 골도 넣지 못했지만 전원 중앙수비 1명 공격이라는 놀라운 전술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수적 열세 속 이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며 외로운 싸움을 했다라며 공격 대신 전방 압박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볼터치 24회, 유효 슈팅 2개를 기록하며 공격수로 첼시전 평점 8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나란히 퇴장을 당한 로메로와 우도기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둘은 풋볼 런던으로부터 각각 평점 1점과 3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골키퍼 굴리엘 비카리오는 4골을 내줬음에도 극찬을 받았는데요. 이날 토트넘은 17개의 슈팅을 내줬지만 비카리오는 1대1 찬스를 5번이나 막아내는 등 고군분투했습니다. 특히 5번째 선방은 온몸을 던져 얼굴로 막아내 토트넘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풋볼 런던은 비카리오에 대해 용감했고 훌륭했다. 마지막 실점 장면에선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코멘트와 함께 대량 실점에 개의치 않고 평점 9점을 줬고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비카리오에게 토트넘 선수 중 최고점인 9.5점을 부여했습니다. 9명으로 뛰는 경기임에도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라인을 내리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혔고 첼시를 거의 잡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수비 뒷공간을 계속해서 내조 후반 막판 9명의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비록 졌지만 토트넘에 물러서지 않는 축구는 놀라웠죠.
이에 경기를 중계하던 리버풀의 전설적인 수비수인 제이미 캐러건은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거의 40년간 축구를 봐왔는데 이 경기는 많은 이유로 인해 재밌는 경기 중 하나였다. 무리한 동작의 주전 수비들의 퇴장 이후 새로운 전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최전방 수비수들 모두 하프라인까지 올라가며 뒷공간을 토트넘의 골키퍼 비카리오 혼자서 모두 커버하는 것 흡사 전사를 방불케 했다며 바로 이런 경기 때문에 EPL이 세계 최고의 리그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을 역임한 게리 네빌 역시 토트넘 칭찬에 인색하기로 유명한데요. 그럼 그도 오늘 경기에 대해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이 자랑스러울 것이다. 매우 흥미진진한 경기였고 폭발적이며 두 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공격을 펼치는 건 내 인생 최고 미친 경기였다고 칭찬했습니다. 다만 그는 로메로는 상대에게 위협을 가했다. 명백한 페널티킥이다.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런 필요 없는 도전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로메로도 자신이 한 일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날 경기 직후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5명이 돼도 수비선을 높게 올리는 압박 축구를 계속할 것이다. 내가 있는 한 그렇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상 입은 메디슨과 반데벤이 빠르게 회복하길 기대하며 곧 있을 울버햄프턴전을 잘 준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날 밤 경기에 토트넘 공식 팬페이지는 새벽까지 세계 토트넘 팬들의 응원의 글들이 이어졌는데요. 2명이나 빠졌는데 수비 대형을 갖추는 게 보통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방쪽으로 더 전진한다고. 와, 퍼킹 멋진데. 결과가 아쉽지만 이게 진짜 위닝 멘탈리티가 아닌지. 졌지만 끝까지 라인 안 내리고 멋진 경기 보여준 토트넘 감동 그 자체.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끝까지 싸우려 했던 9명 토트넘 선수와 엔지 감독에 물러나지 않는 전술. 그는 명장이다. 놀라움과 감동이었어. 이번 경기로 벤치 선수들의 발전도 볼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다이어도 잘했어. 소니와 비카리오는 영화 300의 맨 앞과 맨뒤를 막는 전사 같았다. 영화가 비극으로 끝났는데 엄청 감동적이었다 등의 반응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경기에서 승점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첼시의 위험한 반칙들에 아무런 경고 없이 경기를 진행하면서 유독 토트넘에게 카드를 남발한 심판의 아쉬운 판정에 구단 측은 정식으로 항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저희 채널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새로운 소식 함께 알아보시죠. 긴 영상 시청과 구독 감사드립니다.